집단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죠. 인구사회학적 특징, 인구사회학적 특징, 성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연령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요인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질성도 있고 이질성도 있었죠. 동질성과 이질성, 이것을 고려할 수 있다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고려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세 번째는 집단의 크기입니다. 집단의 크기는 집단 구성원 수라 했습니다. 집단 구성원의 수는 8명에서 10명 정도가 좋다. 물론 사회복지사가 1명일 때입니다. 2명이면 좀 더 커도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집단의 유형입니다. 집단의 유형은 개방 집단으로 할지 또는 폐쇄 집단으로 할지 그것을 고려해서 뽑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집단의 구조화입니다. 집단의 구조화입니다. 자, 집단의 구조화는 의도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단을 처음에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지위, 역할, 부여를 고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끝났고요. 4번입니다. 집단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 대목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치료집단, 과업집단. 치료집단과 과업집단은 토슬랜드와 리바스가 집단의 목적에 따라서 나눈 것입니다. 치료집단의 목적은 뭐냐? 집단 성원의 교육, 성장, 사회화, 치유, 지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성된 집단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집단을 붙이면 치료집단의 종류 5가지가 되는 겁니다. 사회화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유 집단, 지지 집단 5가지가 있습니다. 암기하는 방법은 사, 교, 성, 치유, 지지였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배우셨습니다. 과업 집단입니다. 말 그대로 과업 달성이 목적입니다. 의무사항의 수행, 조직 또는 집단의 과업 달성의 동그라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집단입니다. 즉, 조직적 욕구의 해결을 수행하려는 집단으로서 위원회나 행정집단이나 협의체가 속하고 성원의 욕구 충족의 목적을 수행하는 집단으로서 팀, 치료회의, 사회행동 집단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류의 밑줄을 쳐놨는데요. 위원회, 행정집단, 협의체, 팀, 치료회의, 사회행동 집단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과업집단의 종류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과업집단을 외우지 마시고 위에 있는 치료집단의 종류를 아시면 돼요. 사, 교, 성, 치유, 지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토슬랜드와 리바스의 구분에 의하면 나머지가 과업집단에 해당될 수 있다. 자, 과업집단에다가 하나만 쓰시기 바랍니다. 태스크, 폴스, 팀입니다. 일명 TF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번역할 때 태스크가 있어요. 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시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이 임시위원회는 과업 집단 중에 하나다. 과업 집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과업이란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네요. 태스크 그룹에 나오는 태스크 포스 팀은 바로 과업 집단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사례로. 자, 이제 실력 따지기에 치료집단과 과업집단이 도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치료집단이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과업집단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치료 집단이 좀 더 중요하거든요. 치료 집단의 별표 하나만요. 지지 집단 들어갑니다. 사례 아이콘이 다 붙었죠. 그 사례 위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지지 집단은 지지와 정보 제공, 대처 기술 향상할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겁니다. 암 환자 가족 모임이나 이혼 가정의 취약 아동 모임입니다. 암 환자 가족의 모임이나 이혼 가정의 취약 아동 모임은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예상하고 이 성원들이 잘 서로 도우면서 지지하면서 대처해 나가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지 집단입니다. 교육 집단입니다. 전문가의 강의, 집단 소원 간의 토론이 있습니다. 성교육 집단 보이시죠? 성교육 집단은 말할 것도 없이 교육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입양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부모 집단이 있습니다. 정보 동그라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서 뭐예요? 네, 교육을 받는 거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수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교육 집단입니다. 성장 집단입니다. 개인의 능력 향상 변화가 목적인데요. 이 능력 향상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자아 향상입니다. 부부 결혼 생활 향상 집단이라든지 청소년 대상 가치 명료화 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장 집단에 들어가요. 성장 집단이 최근에 출제가 됐거든요. 성장 집단 3번의 별표. 4번 치유 집단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완화, 지지, 치유, 회복이 되는데 중독자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뭔 장애가 있다 그러면 여기인데요. 대개 마약 중독자 치료 집단과 그 다음에 공황장애 치료를 받는 외래 환자 집단이 있다. 당연히 치료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 집단에 들어갑니다. 사회화 집단은 사회적 기술, 특히 대인관계 기술이요. 이런 것들을 배우거나 증진시키는 건데 자기 주장 훈련 집단이나 악기 연주와 등산 이런 것들이 바로 사교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사교 모임 같은 경우는 사회화 집단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결속, 집단 성원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 결속이 되고요. 이 개별적 욕구가 뭐겠어요? 사회화냐, 치유냐, 지지냐, 성장이냐, 교육이냐 그러한 개별적 욕구에 따라 결속이 있고요. 역할은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고 의사소통 패턴은 아주 개방적입니다.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절차는 집단에 따라 융통성이 있거나 공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성은 공동의 관심사, 문제, 특성에 근거합니다. 자기 노출, 별표. 자기 노출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자기 노출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의사소통 패턴이 개방적인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비밀보장 집단 내에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집단 성원의 치료적 목적 성취 정도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과업 집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업 달성과 성과물 산출을 위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첫 번째 별표. 이게 바로 과업 집단의 개념이에요.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며 결정하고요. 의사를 경청하고 산출물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개방 수준이 낮습니다. 낮음의 동그라미. 상당히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른쪽에 줄 긋고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음.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음. 즉 TF팀은요, 모든 자기 공개성, 이 집단 자체의 자기 공개성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팀, 처리위원회, 직원발전 집단, 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이사회, 사회행동 집단 연합체 대표위원회가 사례가 된다 했습니다. 이거 외우지 마라 했어요. TF팀 정도 하나만 정리하십시오. 결속은 수행해야 될 과업에 따라 결성합니다. 과업의 동그라미. 역할입니다. 상호작용, 임명을 통해 발달합니다. 임명의 동그라미. 우리가 팀1으로 임명이 되잖아요. 협의체위원으로 임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패턴, 특정한 과업에 대한 토론의 동그라미. 토론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협의체위원들끼리, 위원들끼리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절차, 공식적인 안건이나 규정이고요. 구성, 필요한 재능, 전문성만 동그라미. 노동 분야에 따라 구성됩니다. 이 TF팀은 되게 전문가들로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노출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노출 낮은 것은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비밀 보장이라고 했는데 공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토론이 이루어졌잖아요.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밖으로 이제 공개 발표란 우리가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집단 성원이 성취한 과업이나 의무사항 결과물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 자조집단이 나왔습니다. 자조집단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주 모임이나 단도박 모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의, 비슷한 환경, 경험,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비슷한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목적입니다.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고용하도록 돕는 것이고요. 특징은 집단 성원의 경험에 기초하여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대인 간의 상호 지지,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개발과 향상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번이에요. 4번 별표. 사회복지사의 역할인데요. 공유 문제에 지지를 제공합니다. 지지의 동그라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단주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공유 문제가 술 문제 아니겠어요? 단도박 모임이다. 공유 문제가 도박의 문제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정서적으로 기본적인 지지는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앞장서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진 않아요. 그게 바로 셀프 헬프예요. 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지지와 상담만을 제공하는 겁니다. 조력자나 중개자나 자문가 역할 정도만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 그 자조 집단에다가 영어 한번 써보세요. 셀프 헬프 그룹이에요. 자, 셀프 헬프라고 하는 것이 자조란 뜻이에요. 스스로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앞장서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간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지지하면서 스스로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자조란 말이에요. 자, 치유집단의 사례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별표 치시고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비장애 형제를 대상으로, 비장애 형제의 밑줄이요. 형제를 대상으로 주 1회 8회기 집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집단의 목적은 비장애 형제의 장애 형제와 관련된 그 다음 가로 부적응적 사고와 신념의 변화였습니다. 가로 닫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 썼던 인지행동 치료죠. 인지행동 모델이에요. 인지행동 모델. 부적응적 사고, 신념의 변화. 그러니까 인지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를 위해서 자기 모니터링했고 인지 재구성했고 의사소통 훈련했고 문제 해결 훈련을 활용했답니다. 따라서 이것은 치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치유 집단의 사례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부적응적 사고와 신념의 변화. 이게 결정적인 티였습니다. 그런 것을 변화시켜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을 치료하는 인지행동치료라고도 하는데요. 인지행동치료를 했기 때문에 치유집단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개방집단과 폐쇄집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있는 문구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 많이 등장하지도 않고요. 개방집단은 신입성원이 들어올 수 있고 폐쇄집단은 신입성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단점에 다 별표 치세요. 양가로 2번 단점이 2개 나오죠. 별표. 개방집단의 장점 들어갑니다. 신참송원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신참송원의 가입으로 집단 전체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 분위기 쇄신. 집단 전체의 기능상 변화 없이 신참송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는 점. 자, 집단의 발달 단계가 이만큼, 여기까지가 종결인데 지금 이만큼 진행이 됐습니다. 중간 약간 앞에까지 왔어요, 지금. 그런데 이때 송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는 송원이 들어오네요. 기존의 송원이 알아요. 그러면 알기 때문에 그냥 쭉쭉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전체의 기능상 변화 없이 신참 송원을 가입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단점 보세요. 여러분, 송원들이 나갈 수는 있어요. 다 폐쇄나 개방이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모르는 송원들이 막 들어오면 집단 지도자의 지도력이 부족하다. 송원이 교체된다. 집단 정체성이 떨어지겠죠. 집단의 안정감이랄까요? 그게 떨어지겠죠. 집단 정체성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집단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이죠. 자, 이 새로운 송원이 가입하여 끊어봐요. 기존 송원의 문제 해결이나 집단 과업의 성취를 방해 동그라미.
자, 예를 들어서 성원이 들어왔는데 기존의 성원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두 명이.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두 명을 탐색해야 되니까. 따라서 모르는 성원이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성원의 문제 해결이나 집단과합 성취 노력에 역행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폐쇄 집단 들어갑니다. 폐쇄 집단은 딱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 있겠죠. 집단이 시작되면서부터 같은 성원들이 계속 참여하기 때문에 결속력이 높습니다. 집단 성원의 역할이나 집단 규범이 안정적입니다. 집단 구성이 안정적이므로 집단의 사기가 높습니다. 집단 구성원마다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의 역할 행동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 성원 간에 협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원이 안정적이므로 모임 준비 계획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폐쇄 집단을 많이 운영하는데요. 이 폐쇄 집단도 문제점이 있어요. 1번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1번은 성원이 8명인데 결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 못하겠다고 나갈 수 있다 그랬죠.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들어오진 않으니까 소수화가 돼버려요. 소수화가 되면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줄거나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폐쇄 집단은 소수화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2번, 새로운 사고나 가치가 유입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사고가 들어오지 않아요. 왜? 신참 성원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따라서 새로운 사고나 가치 유입이 안 되어 끊어요. 집단 외부의 의견이나 소수 의견을 무시하여 밑줄 집단적 사고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3번 똑같아요. 새로운 사고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끊어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끊어요. 성원은 집단에 그냥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순응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비효율적인 집단인데 집단 성원들이 그냥 그대로 순응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점들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집단 이론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집단 이론에서 장 이론이 있고 2번에 소시오그램이 있는데 단연코 소시오그램이 중요하죠. 2번 소시오그램 사회도 별표 쳐주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 사정도구 할 때 실천론에서 배웠잖아요. 그림도 보았었고요. 자, 장이론, 필드 디어리라고 하는 것은 레빈인데, 자, B는 FPE. 이게 이제 장이론에 나오는 거예요. 레빈의 장이론에 나오는 건데, 여기는 behavior라고 하는 행동이고요. 함수식인데, 이게 뭐겠어요? 인간이고, 이게 뭐겠어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속 인간의 관점, 즉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행동을 파악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집단에서 이 장이론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집단 성원의 행동은요, 그 성원과 다른 성원 간의 상호작용,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행동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B는 FP, 행동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이해, 거기 별표. 인간의 행동을 개인의 현재의 상황, 즉 장과의 관계로 설명하려는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 이론은 세 가지 원리에 관련된 사고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상황의 여러 가지 상이한 측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의존성, 행동과 현재의 장의 조직적인 관계, 장을 개인의 경험 속에서 추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할 필요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요소가 이거겠죠, 당연히. 행동, 인간, 환경. 환경의 동의어는 상황이 되겠죠. 자, 거기 보면 첫째 줄에 상황이란 단어가 있어요. 상황에 동그라미 치고요. 두 번째 줄에 행동이란 단어가 있어요. 행동에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마지막에 개인이란 단어가 있어요. 개인에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상황과 행동과 개인, 인간이 들어갔어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세 가지 원리인 거예요. 장이론이 세 가지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